전쟁이 시작될 쯤, 그러니까 1년 전쯤 떠올려 보면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무너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 예상보다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장병과 국민들의 선전 그리고 러시아군의 예상보다 못한 그런 졸전, 이런 군사력 태세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먼저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우크라이나 국민과 장병들이 결사항전 의지로 하나로 이렇게 뭉친 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도 재평가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서방의 어떤 해외 도피 권고를 뿌리치고 전쟁의 현장에 남아서 바로 이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지휘를 하고 있고 거의 매일 SNS 플랫폼을 사용해서 또 자국민들을 상대로 또 러시아와 글로벌 공동체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결사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 3년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데요. 가장 큰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내년 3월경에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 모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이런 성격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결국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전쟁의 승패, 전쟁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측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두 나라 모두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내부에서는 지금 내부에서 그 정치적으로 견제하는 세력들이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키우기는 어려운 상황인 걸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 공이 이 전쟁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통치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국민들의 자발적인 이런 지지율을 이렇게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쟁 나기 전에 20% 밑에까지도 지지율이 떨어졌었는데 개전 초기에 90%까지 지지율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70% 수준에서 지지율이 공고하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지지와 충성도는 매우 공고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푸틴 대통령 또한 1월 기준으로 82%의 고공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 한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때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작년 9월에 약 80년 만에 부분 동원을 선포했을 때 그때 지지율이 80%가 아닌 대략 한 77%까지 이렇게 미세한 수준 차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충성도 그리고 특별 군사작전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민간인 희생자가 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평화협상으로 타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물론 본인 내년 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큰 민간인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평화협상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제 결국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최고 정치 지도자들 간의 어떤 정치적 합의와 정치적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을 둘러싼 미국, 나토,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와 같은 주변국들의 역할도 참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무기 지원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또 러시아의 이런 공격적인 반응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평화협상 재개 자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양나라 그 두 나라의 지도부가 모두 일단 협상이나 휴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군요.